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김영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급등주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SM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칩셋미디어가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두 종목 다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은 오늘도 2% 넘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네, 일단은 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목표가에서 한 10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리뷰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 주에 이제 강한 슈팅이 두 차례 좀 나왔고요. 가격대는 여전히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멘텀을 봤었던 부분들은 사실 그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모멘텀을 봤었던 그런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제 미나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먹는 미나리가 아니라 영화 미나리인데,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시상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 물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직도 몇 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당장에 추가적인 강한 랠리가 나오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맞긴 하지만,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한 3,000원까지 좀 추가 상승, 그러니까 3,000원까지 좀 올려서 뭐 좀 대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바로 이 자율주행 쪽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이 확산이 되면서 월요일 날 19%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장에서도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 자체가 자율주행 쪽이 대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조금 흔히 말하는 똘똘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한 15,000원 정도 눌려주면 좀 가능할 거고요. 거기서 눌렸다가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은 2차적으로는 한 19,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칩셋 미디어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함께 전략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이 먹는 미나리 아니고 영화 미나리 관련된 종목인데 윤여정 씨가 또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또 전해지고 있네요. 또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잡아볼 급등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네. 말씀드릴 종목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 나스닥 상장이랑도 조금 뭐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한 종목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은 사실 친환경이 시장의 대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친환경 기업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어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그냥 시장에서는 오아시스 마켓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왜 쿠팡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냐면, 국내에서 이제 그 온라인 마켓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켓컬리, 그다음에 이제 쿠팡, 그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마켓인데요. 일단은 세 개 다 비상장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는 비상장이고 지금 오아시스 마켓만 이 지오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오아시스 마켓이 그 침투율, 온라인 침투율이랑 오프라인 침투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이랑 그다음에 MS 증가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효율적인 물류센터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이제 사실 강하게 좀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거는 한국투자파트너스랑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대규모 지분 투자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공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청투사 관련된 지분 투자 이 이슈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쿠팡 관련된 기업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인데,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이 세 개밖에 없는데 쿠팡이 나스닥 상장해서 뭐 30조 정도의 이제 뭐 밸류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이제 새벽 배송이랑 이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밸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도 한번 상승이 나타나고 옆으로 조금 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한 번만 좀 매수나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 15,000원 위쪽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급등주는 지어소프트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네, 두 번째 네. 종목은 이제 태경 BK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왜 친환경 기업일지에 대한 의심을, 그러니까 그 물음표를 시장에서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본업은 생석회랑 소석회를 하는 부분들인데, 생석회 자체는 철강 및 건축자재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 자체가 공급 증가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 증가에 대한 방향성으로 돌았기 때문에 철강 및 건축자재 납품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석회는 사실 이제 조류독감 쪽 그 부분들이 좀 넓게 나타나면은 이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면서 이제 퍼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태경 BK를 그 조류독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조금 많이들 보시는데, 이 생석회가 철강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류독감에 대해서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이미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경 BK는 어떻게 보면 이 뭐 염화칼슘 재설제 관련해서 눈이 오면은 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석회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석회 말고 소석회도 하는 부분들인데, 이 소석회가 물 정화랑 그다음에 대기 오염 방지, 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요 공해 방지 폐기물 고형화 처리 사업도 이제 같이 하는데 요게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많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고유황 페트로코크스 관련된 부분들로 이게 이제 친환경 중요한 제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페트로코크스 시장 점유율이 태경 BK가 국내 시장 점유율 50%, 그러니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한 두세 가지 이슈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가장 친환경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CCU 기술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CCU 기술이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탄소를 캡처해서 자원화하는 부분들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게 시장에서 그린케미칼인데,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연초에 10,000원이었다가 지금 한 15,900원, 물론 그 이상 내려갔다가 지금 한 60% 이상 상승한 가격에 이제 그 그린케미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태경 BK가 CCU 기술을 현대오일뱅크랑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사화됐고요. 한번 그거는 태경 BK, 그다음에 CCU라고 치면 현대오일뱅크랑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한 300억 정도를 투자를 같이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CCU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어쨌든 친환경 정책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태경 BK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제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유보율 높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런 모멘텀 아니어도 꾸준하게 좀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적으로도 좀 안정성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한 4,600원 정도 조금 짧게 받아봤고요. 거기를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종목 AS를 통해서 목표가 상향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태경 BK는 오늘 계속해서 약세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6%가 넘게 급등세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현대오일뱅크와 또 기술 협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경 BK 그리고 지어소프트 두 종목 함께 잡아봤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김영철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다음 주, 요망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희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저 게임주가 코로나 수혜주지 않습니까? 예, 게임 많이 하셨어요? 네, 한때는 많이 했죠. 요즘엔 안 하셨고요. 네, 요즘에는 네. 좀 쉬고 있는데. 네, 근데 이 게임주가 코로나 수혜주인데요. 굳이 그 게임주 중에서도 코로나 피해주가 또 있어요. 네, 게임주 안에서. 네, 어떤 게임일까요?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분 기억에 좀 오래 남기 위해서 제가 네. 질문을 좀 글쎄요, 드리는 제가 건데.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네. 사행성 게임이에요. 사행성 게임, 사행성. 카지노 같은 거 도박 같은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 어디 가야 되는 강원랜드라는 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건 이제 네. 오리지널 네. 저기 저 카지노 관련주고, 예. 우리 그 게임주 하면 특히 이 도박성 게임은요, 집에서는 잘 못해요. 네네네. PC방에 가야 되거든요. 예. 집에서 게임하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하다가 이런 거 하다 들키면 그렇고, 네. 또 밑에 또 애들도 또 보고 있는데 아빠가 예. 못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또 애들이 또 하고 있으면 아빠가 또 못하셨군요, 뭐라고 대표님.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잘 못하고 PC방 네. 가야 되는데,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PC방이 셧다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못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 비중 높은 이 게임주가 네. 이게 네오위즈거든요. 예,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아 그래요? 지금 노트북에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게 이게 네오위즈의 차트인데 이게 여기가 코로나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한 채 얻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지만 그 이후로 이제 게임주 코로나 수혜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었죠. 네. 근데 여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코로나가 절정일 때가 8월, 9월일 때 이때 2차 그쵸. 재확산이 왔었거든요. 네, 최근에 3차였고. 네. 그때 이 코로나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7, 8, 9월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그 이후에 좀 예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NC소프트하고는 다른 차트에 NC소프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였는데 이거는 사행성 게임 비중이 높아가지고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조정 후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백신 맞고 게임방에 좀 PC방에 가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상향 흐름으로 당분간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오웨즈는 MMORPG로 또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대부분 저는 포카, 피망, 네, 피망. 네, 포카, 피망 그렇군요. 뭐 이런 거 또 네. 고스톱 맞고 이런 네. 게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PC방 셧다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코로나 피해주들, 경기 부양 관련주들, 백신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활성화될 것이라는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네. 목표가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28,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4,000원 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네오위즈 맞는 거죠? 네오위즈입니다. 네, 네오위즈 오늘 또 유망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주로 포진이 네. 되어 있는 네. 네오위즈. 지금 보니까 정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올 기미를 보이는 종목이에요. 2월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이와 함께 또 PC방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네오위즈를 소개해 주셨고요. 박우경 차장께서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곳을 또 보시면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박우경 차장님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네, 코로나가 좀 끝나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조금만 완화돼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복적 소비를 하겠다, 보복적 음주를 하겠다, 보복적 여행을 하겠다 막 지금 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극장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좀 빠르게 그 관객 수들이 좀 증가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이미 이제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빨리 조금은 개선이 된 나라 중에 나라잖아요.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중국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좀 회복 중이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도 올해 1분기부터는 작년 대비해서는 관람객 수들이 관객 수들이 좀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되면서 이익에 대한 그 전망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티켓 가격도 평균적으로 이제 1,000원이 좀 인상이 됐던 것들도 좀 긍정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이 상당히 좀 판관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직원에 대한 그런 관리 비용 것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점포당 판관비가 상당히 역대 최저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객 수가 늘어도 거기에 대한 이익의 효과는 좀 빠르게 좀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바닥 부분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로 좀 봤을 경우에는 글쎄요, 뭐 이 가격대에서 사실은 빠질 가격대는 거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뭐 손절가는 26,000원, 이제 목표가는 4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우경 차장께서는 CJCGV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도 영화관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간신히 좀 참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을 보니까 약간 두 분의 좀 바람이 섞여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함께 드네요. 포스트 코로나 종목들이죠.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CJCGV 그리고 네오위즈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마감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 그리고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